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사드 배치 문제를 꼬집어서 트집을 잡으려는 그런 자세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조용한 이혼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한미 양국은 발사대 1기를 올해 5기를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나 돌연 서둘러 배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마치 광화문에 모여서 사드 반대, 사드 철거를 외치라고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어쩌니 저쩌니 따지려는 자세라고 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조용한 이혼이 될 것이다. 실로 엄청난 사변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사드 문제를 놓고 시비 걸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미 두 나라가 맞추어 왔던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제2의 햇볕 정책을 펴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을 거슬러서 대한민국 좌파들이 말하는 주권 국가로서 자주 의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실체는 한마디로 친북이요, 한마디로 반미요, 한마디로 종중사대주의, 친북, 반미, 종중사대주의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느냐. 그렇게 발목을 잡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자신은 미국의 페이스에 절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페이스에 절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또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는 박근혜 정권과는 달리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모종의 영향력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 왜 이런 자세로 나오느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정은이를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하는 정말로 부질없는 환상.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서방 국가가 지금 대북 제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정은을 만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영삼 정권의 초반 2년을 청와대 출입기자로 지내면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공화국이 YS 정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제 눈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 자주외교국가, 자주외교 운운하는 좌파들의 의식 구조라는 것은 친북, 반미, 종중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이 잣대로 문재인 공화국의 통일 외교 안보를 해석해보면, 살펴보면 쉽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YS 정권의 그런 시도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을 상대로 애초부터 부질없는 몽리에 불과했음을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주 생생한 일화를 전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리보다 모른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거칠게 반미적이면서 북한,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우호적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YS는 1994년 6월 7일 러시아를 방문해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있는 전략 요충지, 러시아의 전략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대통령 특별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버렸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기로 옐친이 YS 자신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환상을 갖게 된 YS. 김영삼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는 러시아의 대전함 아드미럴 미노그라도프호 8,100톤급입니다. 갑판 위에 올라서서 러시아 해군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장대 사열을 받고 그 대잠함, 그 함상 위에서 말이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대잠함 함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대잠함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지켜줄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될 것 같은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거침없이 일탈하려는 그런 태도 변화, 정책 변화, 노선 변화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94년 9월 12일 미국은 김영삼 대통령 일행을 부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에 초청해서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그 엄청난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과연 어떻게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대함정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키티호크호라는 게 말이죠. 미식 축구장 4개 넓이의 키티호크 함상 위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 클레먼스 미 7함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여러 명의 미군 장성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에어쇼, 정말 엄청난 에어쇼를 바로 김영삼 대통령 코앞에서, 때로는 그 머리 위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는 에어쇼를 전개했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코앞에서 과연 미국의 해군력, 미국의 공군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 에어쇼가 끝난 뒤에는 동북아시아를 손바닥처럼 쳐다보고, 특히 북한을 생생히 쳐다볼 수 있는 그 함상 위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뭐? 러시아에 날아가서, 블라디보스톡에 날아가서 러시아 해군으로부터 의장대 사열을 받아 이런 하는 그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토록 미국에 대해 콧대가 셌던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무력쇼가 진행되던 30분 내내, 한 30분 내내 김영삼 대통령의 머리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 엄청난 에어쇼가 전개되는 내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16년 동안 취재한 기자였습니다만 제가 보아왔던 김영삼 대통령의 표정 중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념에 빠져 골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토록 러시아를 향해 우호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한미연합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군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고, 또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미국을 향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이어서 키티호크호를 방문할 그 장면, 그 현장을 취재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벌이려는 것, 달리 말하면 몽리를 부리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 부질없는 몽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친미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벌이려 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천안문에 갔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벌이려 했던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부질없는 몽리로 끝났습니다. 비참한 현실이라고 또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굳이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 노암 촘스키, 대한민국 좌파들이 숭상하고 있는 촘스키는 자신의 칼럼에서 2005년 8월 2일자에 쓴 칼럼입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합한 액수에 버금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합한 그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합한 액수를 쓰고 있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환영을 하기는커녕 지금 박대를 받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 좌파는 언제쯤 이런 무지한, 철없는, 캐캐묵은 자주 외교, 자주 국방 타령을 그만둘 것인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라면은 정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을 상대로 부질없는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몽리를 부리는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한미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정, 정말 피곤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미국도 100%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안보, 세계 평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공화국은 과연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강성학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 결론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정당 정치를 비롯해서 국제 정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접해본 국내외 학자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가장 많은 정통의 국제 정치학 서적, 지독한 독서광이거나 지독한 학문적 탐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읽어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의 책들을 34권 정도, 맞을 겁니다. 34권. 34권이나 쓴 국제정치학 강성학 교수의 그 주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라 합니다. 강성학 교수는 그 숱한 고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정관계로 나가서 이른바 양명을 하고 출세 양명을 한 데 반해서 이분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32살에 고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뒤 거의 유일하게 학교에 남아 그 엄청난 독서와 저술로 인생의 영혼을 불태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제 정치학자일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학계가 이런 몇 분 안 되는 국제 정치학자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저는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는 조선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인간의 미덕만을 숭상하는 플라톤의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조선으로서는 무력을 앞세운 마키아벨리적 강대국인 일본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의 도덕주의, 인간의 미덕만을 숭상하는 플라톤의 도덕주의, 이른바 유교사상이죠. 그 유교사상의 그 우물한 개구리,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입니다. 그 대한민국 좌파가 갖고 있는 친북 반미 종중 사대주의 대한민국, 그 조선으로서는 무력을 앞세운 마키아벨리적 강대국인 일본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수구 좌파 세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만 무슨 자주외교니 자주국방이니 하는 개캐묵은 철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란 책에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 서가에 꼽혀있는 이 책입니다. 제가 책 장사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서서 늘 방송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정말 지독한 독서광이거나 학문적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강성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한말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근대 국제정치의 논리나 국가 이성에 대한 지성적 유산이 거의 없었다. 정말 냉철한 분석이죠.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 수구 좌파들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었고, 민족 운운하는 그 윤리적이었고, 무력을 중시하는 마키아벨리적이라기보다는 미덕의 힘을 믿는 플라톤적이었던 것이다. 네. 입만 열면 민족 운운하는, 그러면서 도덕성 운운하는 그 대한민국 수구 좌파,
예, 그 존재,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구 좌파, 그게 바로 조선시대부터 연유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의 마키아벨리적인 국제적 파도가 밀어 닥쳤을 때 조선인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유세계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학 교수의 주장을 더 인용합니다. 당시 조선은 마키아벨리가 개탄한 피렌체와 같았다. 당시 피렌체인들은 자기 식대로 살아갈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으면서도 당면한 현실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조선이나 그러니까 일본에 병탄을 당했던 조선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 운운하는 좌파, 수구 좌파나 그 사유체계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 식대로 살아갈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도 못하면서 당면한 현실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면서도 자주국방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유체계와 똑같습니다. 강성학 교수가 대한민국에 권하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외교적 해법은 편승 외교입니다. 맨드웨건 디플로마시, 편승 외교입니다. 약한 국가는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강대국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정치학적 법칙조차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정말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갈림길이고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